저 가출 데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로봇 전문 기업이죠. 휴림로봇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는 휴림로봇의 미래 가치를 두고 한번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은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휴림 로봇을 평가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잣대를 써야 하는가? 그러니까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가치를 매기는 혁신 기술 기업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현재의 어떤 수익성이나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전통적인 제조 기업으로 봐야 할지, 그 관점의 차이가 핵심이 되겠네요. 저는 전자의 관점입니다. 휴림 로봇이 이제 AI, 휴머노이드나 헬스케어 같은 미래 산업으로 아주 과감하게 확장하고 있고요. 시장과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그 성장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서 아무리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더라도 이 지속되는 영업 적자, 그리고 현재의 수익성 지표, 또 무엇보다 과도하게 높은 기업 가치는 투자자가 감당하기엔 좀 어려운 위험이다. 이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휴림 로봇은 더 이상 과거에 그 자료에 언급된 직교 로봇처럼 그냥 정해진 좌표만 움직이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AI 휴머노이드, 또 공장과 물류센터를 막 누비는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이제 고령화 시대의 필수품이들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까지 그야말로 미래 산업의 심장부로 뛰어들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사업 영역을 몇 개 추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담한 전략이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는 증거가 바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이 무려 61%나 급증해서 1,330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시장이 이들의 새로운 도전에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외부의 평가도 이걸 뒷받침합니다. 최근에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 기업으로 선정된 건 그냥 상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공인받았다는 뜻이죠. 여기에 정부가 5,700억 원 규모의 AI 로봇 펀드를 조성한다는 소식은 휴림 로봇 같은 선도 기업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스마트머니도 움직이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200만 주 이상을 순매수했는데 이건 외부에서 볼 때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매우 설득력 있다는 방증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이는 재무적인 어려움은 미래를 위한 투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건강한 성장통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잠재력의 시작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성장 스토리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포장지를 한 겹 벗겨내고 투자자가 마주해야 할 좀 차가운 현실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매출이 61%나 드러난 건 분명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속이 없어요. 영업이익은 49억 원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당기순 손실은 93억 원으로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건 성장이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전형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흔히 속빈 강정이라고 하죠. 숫자는 감정을 배제하고 현실을 보여주거든요. 자료에 나온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이 마이너스 5.59%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주주들 돈 1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5만 원 이상을 까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밸류에이션입니다. PER이 238배에 달합니다. PER이라는 게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238배라는 건 지금의 이익 수준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238년이 걸린다는 거의 비현실적인 수치죠. PBR은 5.5배인데 이건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았을 때 주주에게 돌아오는 돈, 즉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5.5배나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성공 가능성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끌어와서 가격에 반영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구조의 취약성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6.61%에 불과하다는 건 경영권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뜻이고요. 이건 장기적인 R&D나 사업 전력 추진에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가는 로봇이라는 테마가 만든 거품 위에 떠 있고
기업의 본질적인 재무 상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그 지적들이 모두 현실에 기반한 우려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해석의 관점을 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매출 성장과 수익성의 괴리 문제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전환의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61%의 매출 성장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휴림 로봇의 새로운 제품과 솔루션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영업 적자는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 즉 AI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 로봇 같은 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R&D 투자의 결과물입니다. 이건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초기에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갔던 과정과 정확히 같습니다. 부실 경영이 아니라 미래의 과실을 얻기 위한 건강한 투자 활동이죠. 더 중요한 건 이 투자가 막연한 꿈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될 거라는 신호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료에서도 언급하듯 2025년 1분기에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그동안의 투자고 드디어 실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 아닐까요? 1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 하나만으로 지난 수년간 이어진 적자 구조와 오히려 더 커진 순손실을 전부 괜찮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정말 구조적인 턴어라운드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개선인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목으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적자까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용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PER 238배라는 숫자는요. 매년 꾸준히 흑자를 내는 초우량 기업에게도 부여하기 힘든 대단히 높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수년째 적자를 기록 중인 기업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지금의 주가는 투자의 결실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로봇 시대가 온다는 거대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 기대가 조금이라도 꺾이는 순간 주가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높은 밸류에이션야말로 시장이 이 기업을 더 이상 전통적인 제조업체로 보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휴림 로봇 개별 기업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로봇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시장의 합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삼성, 현대차 같은 국내 최고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수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하고 있고 정부 역시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산업의 파이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휴림 로봇은 핵심 플레이어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 기업 선정이 바로 그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시장은 단순히 현재 재무제표가 아니라 미래의 이 회사가 차지하게 될 시장의 크기와 기술적 혜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장주를 평가하는 당연한 방식이죠. 물론 산업의 성장과 개별 기업의 가치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인터넷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모든 닷컴 기업이 성공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산업 전체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개별 기업의 재무적 현실을 가리는 착시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PBR 5.53배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 기업의 순자산 가치보다 5배 이상 비싸게 거래된다는 의미입니다. 자료에서 부채 비율이 57.70%로 업종 평균 대비 양호하다는 점, 그건 긍정적입니다. 회사가 빚에 허덕이는 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탄탄하다는 것과 현재의 이익 창출 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고평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투자에는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싼 가격에 사야 예상치 못한 악재에도 견딜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휴림 로봇의 주가는 안전마진은커녕 엄청난 위험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기대가 아니라 거품에 가깝습니다. 안전마진은 전통적인 가치 투자의 관점이죠. 하지만 휴림 로봇 같은 혁신 기업에는 다른 잣대, 즉 성장주 투자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안전마진은 현재의 자산 가치가 아니라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에서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외부 환경은 휴림 로봇에게 정말 둘도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은 물론이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촉발한 전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은 관련 기술을 가진 휴림 로봇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읽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200만 주라는 대규모 순매수로 음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휴림 로봇이 가진 기술력을 보고 성장성에 베팅한 겁니다. 주가가 대한민국 로봇 기업 선정 같은 뉴스에 10% 이상 급등하며 즉각 반응하는 것도 시장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건 죽은 주식이 아니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주식이라는 뜻이죠.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더 큰 위험을 봅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부가 불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성일 수 있거든요. 앞서 지적했듯 최대 주주 지분율이 6.61%에 불과하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언제든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런 내부적인 다툼이 생기면 장기적인 비전이고 R&D 투자고 뭐고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부 호재에만 의존하는 투자는 필연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흥미롭게도 이 자료의 투자 전략 파트에서도 그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를 피하고 눌림목을 활용하라고 조언하는데요. 눌림목이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쓰는 용어로 상승하던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는 시점을 의미하죠. 이 조언의 속뜻이 뭘까요? 안정적인 우량주처럼 꾸준히 사모으는 것이 아니라 급등락이 심하니 타이밍을 잘 잡아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스스로 이 주식이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니라 위험 관리가 필수적인 테마주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만약 회사의 펀더멘털이 그렇게나 강력하다면 왜 단기적인 주가 하락 시점을 노리는 전략을 권하겠습니까? 이제 논의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휴림 로봇이 보여주는 현재의 재무적 약점들은 미래의 더 큰 도약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AI, 헬스케어 등 미래 핵심 산업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61%라는 경이적인 매출 성장, 그리고 정부와 시장의 긍정적 평가는 그 잠재력이 단순한 희망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휴림 로봇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일종의 벤처 캐피털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성장 스토리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사가 가진 기술력과 로봇 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는 꿈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고 해야 합니다. 수년간 지속된 적자, 이익으로 증명되지 않은 성장,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5배 이상 웃도는 고평가, 그리고 취약한 지배구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명백한 위험 신호들입니다. 현재 주가는 입증된 수익성이 아닌 불확실한 희망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져 있음을 직시하고 전통적인 재무 분석의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휴림 로봇이라는 하나의 기업을 두고 두 가지 전혀 다른 평가 방식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청사린을 믿고 현재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재무제표를 믿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경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모두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자료 속에서 찾아 제시한 셈입니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는 결국 각자의 투자 철학과 판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 자료 속에는 저희가 미처 다루지 못한 더 깊이 있는 데이터와 분석이 남아 있습니다.